물은 생명을 만들고 불이 인류 문명을 시작했다면 전기는 현대 문명의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 인류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공기 같은 존재인 전기. 전기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바람, 태양, 원자력, 물 등과 같은 여러 방법으로 생산해냅니다. 그 중에서 석탄은 역사적으로 오래 사용해왔고 많은 생산 비중을 차지해왔는데요. 우리나라의 최초로 석탄 화력 발전소가 들어선 건 1930년 서울 마포구에서였죠. 그때부터 2021년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까지 석탄을 이용한 전기 에너지는 우리나라 전기 에너지망에 지대한 공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 전 지구적 규모의 위험으로 다가온 기후변화와 국내에서의 미세먼지 문제로 석탄은 이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낙인 찍혀 찬란했던 옛날의 영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전 세계가 참여해 채택한 파리 기후 협약은 사실상 화석 연료의 종말을 구했고 세계 주요국들은 줄줄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OECD에선 회원국들의 수출 신용 기관은 석탄 하락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가이드라인을 세웠으며 2017년 12월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포함한 세계 주요 투자 기관들이 클라이메이트 액션 100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협의체의 자산 규모는 자그마치 경단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하나 말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일들이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흐름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에 이런 흐름을 읽지 못하고 느긋해 보이는 곳이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 한전입니다. 2020년 6월 한전은 임시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자와에 짓는 2000메가와트 용량의 석탄 화력 발전소에 투자하기로 하는 최종 결정을 합니다. 이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시행한 두 번의 예비 타당성 조사 모두 적자날 것으로 평가된 사업이었는데요. 2019년 10월 한국개발연구원이 시행한 한전 인도네시아 자와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는 탈락으로 나오며 약 100억 원의 적자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한전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타를 우회하여 예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으로 투자 금액을 낮춰 사업을 다시 강행하려 하죠. 그러나 이 또한 막히게 되자 다시 한번 3월에 예타 조사를 재신청합니다. 2020년 6월에 나온 두 번째 예타 결과는 통과로 나오지만 여전히 적자는 소폭줄은 85억 원 적자를 예상했고 KDI로부터 한전이 전력 판매 수입을 과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0.549점으로 예타 통과된 종합평점도 기준치인 0.5점을 간신히 넘긴 점수로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기후솔루션의 윤세종 변호사는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점수라고 평가하는 게 객관적이라고 말하며 사업의 전망을 비관했습니다. 한전이 이런 석탄 화력 발전 사업과 그와 관련된 행보를 가고 있을 때 세계 거대 투자자들의 반응 또한 비관적이었는데요. 2017년 3월 세계 최대 연기금 중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는 한전을 투자 금지 기업으로 지정했었습니다. 2019년 7월엔 한전 주주 네덜란드 공기금 APG가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한전은 물론 관련 기업에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한전이 석탄 사업에 대한 변화가 없어 보이자 그들이 경고했던 대로 한전 지분 6천만 유로를 매각해버리죠. 2020년 3월에는 총 합산 자산 규모가 약 7,200조 원에 달하는 16개의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한전 주주 총회에 맞춰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전의 해외 석탄 발전 투자 계획에 우려를 표합니다. 다음 달 2020년 4월엔 한전의 주주인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한전에게 지분 매각 경고를 하며 해외 석탄 발전소 투자에 대한 명확한 전략적 근거를 김종갑 사장이 직접 설명하라고 압박을 하죠. 한전은 해외 주요 투자자들의 이런 경고를 받고 있었음에도 6월 30일 결국 한전 임시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자와 90포기 석탄 화력 발전 건설 투자를 덜컥 최종 결정해버리죠. 이에 국회에서는 2020년 7월 28일 해외 석탄 발전 금지법 4법을 발의했고 2020년 8월 7일 한전의 주주인 영국 성공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한국전력이 한국에선 탈석탄에 동참하면서 해외에서는 신규 석탄 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비양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10월 5일 한전은 이사회에서 또 한 번 베트남 붕앙2 석탄 화력 발전 건설 투자를 결정합니다. 글로벌 시장과 국제 정세의 거대한 변화로 죽어가는 석탄 화력 투자에 대한 한전의 이런 행보를 우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전은 2015년에 설정된 OECD 가이드라인에 맞춘 친환경적인 초초인기압 방식의 석탄 화력 발전이라고 얘기하지만 가이드라인에서 겨우 예외로 두었던 초초인기압 방식을 하면서까지 굳이 사용해야 되고 있는 석탄 사업을 고집하는 이유는 한전이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다고밖엔 설명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기후솔루션의 윤세종 변호사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로 옮겨가는 게 지금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트렌드인데 한전은 과거에 익숙했던 사업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재생에너지의 기술, 경제적 경쟁력이 급속도로 나아지고 있는 세계적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 앞으로의 경쟁력이 잃어가고 있다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전은 공기업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그린뉴딜 정책과 상충되는 사업이 정부 소관의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더더욱 어이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도네시아 석탄화력 발전소 사업에는 우리나라 국책은행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게 운영되는 공적인 금융기관들이 투자에 참여해 있습니다. 국책은행들이 공적인 자금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지도 않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이 정권의 모순과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적인 에너지 대전환의 흐름에 적절하게 준비하지 않고 설렁설렁댔던 지난 정부들, 기후변화에 무관심했던 모든 책임자들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라자드에서는 매년 균등화 발전 비용 보고서라는 것을 냅니다. 균등화 발전 비용이란 게 뭐냐면 발전소의 설계, 건설, 운영,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용을 감안해 책정한 단위 전력량당의 발전 비용을 말하는 건데, 복잡하니 대충 에너지원별 단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라자드에서 발표하는 보고서를 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단가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고 석탄과 원자력 단가가 비싸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위원은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그린 산업에 반환점을 돌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출발하는 단계에 있다고 비유를 들며 그린 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와 정부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한전의 대규모 석탄 화력 발전소 사업이 진행된다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국내에서 했던 모든 온실가스 감축 노력들은 사실상 부질없어진다는 거죠. 2015년의 파리 기후 협약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이 임박했음을 확인하는 보증서였고, 석탄 산업이 외면받는 것은 시대적 요구의 현상으로 내가 사는 우리나라가 우물한 개구리 같은 좁은 안목이 아닌 먼 안목과 전망으로 이 전환의 시기를 지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